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매달 실손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실손보험 안에는 우리가 몰라서 놓치는 꽤 쓸만한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가입자분들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시면서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을 잘 몰라서 막상 보험을 청구할 때 손해를 보시곤 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에 숨겨진 혜택 관련 영상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똑소리보험 영상은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찐 혜택 7가지를요,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실손보험의 진짜 혜택 7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똑소리보험에서 알려드리는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첫 번째는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원 상한제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하면 세대별로 실손 조건에 따라서 10%에서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본인 부담금 10%, 비급여 본인 부담금 20%인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연간 본인 부담금 합계가 200만원이 초과되면 급여든 비급여든 관계없이 이 초과액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다빈치 로봇 수술비가 비급여로 2천만 원이 나왔다면 비급여 본인 부담금 20%인 4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200만 원까지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초과분인 200만 원은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 수술 비용이 만약에 1,500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20%가 본인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보험사도 담당 설계사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직접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 문의해서 제가 올해 본인 부담금 누적이 20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추가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즉, 큰 수술이나 고액 치료를 받으셨다면 꼭 연간 본인 부담금 누적액이 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두 번째는요, 건강검진 이상 소견 후 추가 검사 실손 보장 관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하시고 실비 청구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검진 자체 비용은 안 되지만 이상 소견으로 의사가 지시한 추가 검사는 대부분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 검진이 진료로 전환되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변 자멸 검사 이상 소견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고 용종 절제술 및 조직 검사까지 했다면 치료 목적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로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와서 CT나 초음파 또는 방광 내시경을 했다면 이 부분도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 청구 불가하지만 이상 소견으로 의사 지시에 따라 시행한 진단 목적의 추가 검사는 보상 가능한 점도 명심해 주세요. 자, 똑소리보험에서 알려드리는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세 번째는요, 통원은 일일 합산이 아니라 병원별 건당 보장이라는 점입니다. 실손보험 통원 시 하루에 병원 2군데를 가도 25만 원 한도 내로 청구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는 고객분도 계시는데요. 통원 청구 시 병원별 건당으로 따로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 A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허리로 치료하셨는데 18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B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알레르기 치료비가 15만 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 두 병원 합산 통원으로 33만 원을 썼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통원한도 25만 원까지만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손보험은 아까 제가 병원별 건당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진료비 18만 원, 피부과 진료 15만 원 각각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종합병원 다른 과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병원에서 오전에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비 12만 원이 나왔고요. 같은 날 오후에 같은 병원 신경과 두통 검사 비용이 14만 원이 나왔다. 같은 병원이라도 다른 과 진료라면 전산상은 각각 다른 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정형외과 12만 원, 신경외과 14만 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날 같은 병원 동일과에서 두 번 진료를 본다면 그건 한 건으로 인정되고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이 되겠죠. 자,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네 번째는요. 바로 1세대 실손 통원 30회 한도 손해 안 보는 청구 꿀팁입니다. 1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통원 보장이 연간 30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30회를 넘어가면 그 이후 진료비는 아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손해를 덜 보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는 통원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허리 디스크로 1년 동안 내가 50번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액 진료인 물리치료, 약 처방이 만약에 1만 원, 2만 원 정도 들었다. 그리고 고액 진료비가 나오는 MRI나 주사치료, 도수치료 등의 20에서 3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이 1년 동안의 진료 중에서 30회까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이럴 땐 모든 통원 영수증을 1년 동안 다 모으세요. 그래서 허리 관련된 치료 받으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연말에 또는 치료가 끝난 시점에 MRI, 도수치료 등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30회만 추려서 청구하시는 겁니다. 보험사는 통원 횟수만 관리하므로 어떤 날짜부터 30회를 끊었느냐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같은 치료인데 보장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다섯 번째는요. 퇴원 후 약국 조제비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이제 입원은 끝났으니까 약국에서 받은 약은 청구가 안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사실은 치료와 직접 관련된 약이면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원내 처방으로 항암제, 진통제, 위장보호제를 약국에서 조제받습니다. 이 약들은 모두 수술 및 치료와 직접 연결되므로 조제비 전액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비타민,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 성격의 약품은 제외되고 약국에서 따로 산 일반 약품도 청구 불가하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여섯 번째는요. 장기 해외 체류 시 실손 중지 기능입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을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귀국 후 기존 보험 조건으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재학,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회사별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일곱 번째는요. 단체보험 가입 시 개인 실손 중지 기능입니다. 직장에서 단체보험에 실손이 포함되면 개인 실손을 해지하지 말고 중지시키세요.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만약 2010년에 가입한 2세대 실손을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중지했다면 퇴사 후 복원 시점에 중지했었던 그대로 복원 가능합니다. 즉, 복원할 때는 건강심사 없이 가입 당시 조건과 보장 그대로 돌아오니 안심하시고 개인 실손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마시고 중지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각 회사별로 이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한도와 조건이 다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중지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손보험에 숨겨진 유용한 혜택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저기 떠도는 뻔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몰라서 놓쳤던 실전 꿀팁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과 정말 몰라서 놓쳤던 부분 관련 제가 직접 경험을 토대로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보험사나 설계사가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결국 내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려면 내가 직접 아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똑소리보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는 적어도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일은
일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보험 관련 꿀팁만 제가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